멸망이 먼저일까요? 남북 전쟁이 먼저일까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멸망이 먼저일 것 같은데, 종말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죠? 뭐 미국이 지금 뭐 부수겠다, 북한 뭐 정권을 몰락을 시키겠다,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죠. 폭격을 하겠다, 쑥대밭을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북한이 만약에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없는 나라의 위치에 있었다면 벌써 끝났겠죠, 그죠? 벌써 전쟁을 하든지 뭐 없든지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성장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뭐 약간 기싸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노림수는 뭐 있겠죠, 몇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싶어 하죠, 미국이. 거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수하면 전쟁 나서 이길 수 있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내려오면 이길 수 있냐, 뭐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 협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 혹시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을 경우 남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죠, 그죠? 그 11호에 나오는 그 실드라는 팀이 있죠, 그죠? 그 실드의 대사를 보면 그 실드 팀이 하는 뭐 주요 임무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직을 미리 없애버리거나 제거하는 일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모았을 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히틀러를 미리 제거해버리는 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봤을 때 미국에 만약 그 예전에는 북한이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이 안 됐습니다, 그죠? 미국에 해봐야 배로는 못 올 테고, 그죠? 북한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죠? 생산 능력이 딸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위협이 되는 거죠, 예전보단. 왜냐하면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핵폭탄을 미사일을 날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이 압박을 받을 테니까, 그죠? 만약에 핵이라도 쏘게 되면 바로 밀고 올라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핵을 쏜다 하더라도 밀고 올라가기가 한참 걸리겠죠, 그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한참 걸리겠죠, 배를 타고 그거 간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그 미군들이 한국 지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계속 한국 지형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정찰을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보가 많죠, 북한 지형에 대해서. 근데 미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오히려 개작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아니면 미사일로 막 때려 붓고. 근데 미사일로 그렇게 때려 보면 전쟁 비용이 많이 들죠. 그 토마호크 같은 게 비싸니까, 그죠? 미사일로 뭐 때려 쏴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당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 전쟁 비용 같은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죠? 보통 미사일 같은 거 제트기에 달고 있는 미사일 좀 괜찮은 건 한 100억씩 하거든요. 정밀도 좀 괜찮은 거. 그 100억짜리 미사일을 쏴서 1000억짜리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걸 막 비오듯이 쏟아붓는다는 건 힘들죠. 그러니까 육군으로 가서 M16 쏴서 해결할 수 있으면 M16으로 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걸로 해결 안 되면 미사일을 쏘고 헬기 부르고 이제 폭격을 하고 발칸을 쏘고 하겠죠. 그죠? 그게 비용이 적게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소득을 얻어야 그것도 뭐 무시 못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죠. 그죠? 그럼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일단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비행기를 띄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항공유도 있어야 되고 가솔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북한이 지금 설령 기름이 바닷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제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죠. 항공유를 만들거나 디젤을 만들거나 가솔린을 만들거나 정제 시설이 있어야 되죠. 남한은 있는데 서울은 없는 거죠. 북한은 없는 거죠. 그죠?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라고는 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핵을 쏴서 북한의 무기 수준과 비슷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게 있고 북한은 일단 지금 석유가 없는 걸로 중국에서 무슨 송유관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남한은 잘 모르고 있는 듯한 그죠? 그거 같습니다. 그죠? 식량도 있겠죠. 얼마나 식량을 비축해 놨는지 뭐 한미일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하루 최소한 뭐 한 달 이상 식량을 한 달에서 몇 년간 먹을 식량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짓겠죠. 땅이 황폐화될 테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충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무기 수준 물도 있어야 되겠죠. 무기 수준 뭐 요즘 무슨 세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전차인지 몇 세대 항공기인지 몇 세대 전투기인지 레이더는 몇 세대인지 과연 스텔스를 잡아낼 수 있는지 스텔스를 잡아낸다고 했을 때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무기 수준 정확하게 모르죠. 지금 미국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전이 안 해본 지가 거의 소총 게릴라전 같은 소총 수준이지 직접적으로 항공전을 붙는다든지 공중전을 붙는다든지 미사일을 쏴서 방어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수준 레이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 아니까 그죠? 날아가는 게 위성으로도 보이고 궤도로도 보이니까 아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기 수준이 현재 어느 수준인지. 그러니까 잘못하고 만약에 무기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무기 수준이다 라고 해도 올라가다가 만약에 비슷한 무기 수준이라 다 뚫어버리고 이래버리면 그죠? 낭패를 보겠죠. 그죠? 정확한 무기 수준의 정보는 그냥 구형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죠? 구형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 정도 수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숨겨놓은 무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북한은 워낙 땅굴을 잘 파기 때문에 땅굴 안에 그 탱크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놓고 그 차세대는 세대 높은 거는 그 안에 넣어놓고 그 허접한 거만 위에 올려놓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무기 수준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드론을 그때 항공기 드론을 날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한국에서 상당히 허접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의 레이더망을 다 뚫고 청와대를 촬영하고 돌아가는 수준의 무인 항공기 수준이면 무기 수준이 그렇게 낮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국 기술일지 외국 기술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북한의 드론을 보내서 촬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죠? 그래도 뭐 조잡해 보인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어떤 방공 레이더망 무기 체계 수준은 북한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죠? 현재 총알은 몇 발이 있고, 총은 뭐 낡았는지 새 건지, 군인들 특수전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UDT는 훈련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잠수함은 몇 대가 있는지, 잠수함 안에 넣을 기름은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다 정보인 거죠, 그죠? 그런 정보들이 CIA들이 하는 거죠, 그죠? CIA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첩보 영화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런 걸 정보를 캐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인구가 얼마나 있고 전투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인구는 지금 북한의 2배라고 남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투 인원은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 있는 예비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투 인원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런 가용 인력, 여자를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들, 노인을 제외하고, 한 20대에서 한 40대, 보통 40대만 인방이 끝나니까, 그죠? 20대에서 40대 정도 인구의 남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죠, 그죠? 그런 걸 알면, 그런 건 보통 유엔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사를 한 번씩 하죠. 그러면 북한은 유엔에서 남한의 인구 분포도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겠죠, 정보를. 북한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못 얻는다는 거. 그게 좀 차이고. 북한은 여자도 군대를 간다는 거. 여군이, 서군도 상당히 많다는 거. 거기랑 남한이랑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투 인원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죠? 한국은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전투 인원에 대해서는 비슷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전쟁 의지. 근데 한국은 전쟁 의지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다 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거고, 그죠? 누군가가 다치면 또 가족들이 고생하고. 한국은 전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북한은 전쟁 의지가 많죠. 내려와서 금이나 이런 거,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갔을 때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 의지가 훨씬 강하죠, 남한보다. 그죠? 박살을 내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약간 강력하게 뉴스를 봐도 전쟁 의지를 강하게 그리고 이 핵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남한보다는 전쟁 의지가 강해 보이고, 실제로 폭격도 많이 했죠. 저번에 제가 강화도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백령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백령도 폭격도 있었고, 그죠?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도는 안 되지만 북한에서 산발적으로 총격이라든지 포탄 같은 게 이렇게 잘못 날라와가 막는다든지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또 지뢰 밟아가지고 군인 2명이 다리 날아간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런 걸 하든지, 이렇게 무장공비 침투도 남한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무장공비도 상당히 많죠. 그죠? 남한이 올라가는 것보다 북한이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북한의 전쟁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가가지고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천안함도 폭침되고, 천안함도 북한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함도 폭침이 됐고, 사건 사고가 생기게 많죠. 그죠?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북한이 전쟁 의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방어적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화약고가 터지는 거죠. 6.25 터지면 평화롭게, 우리도 독일처럼 평화롭게 통일을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